지난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측이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1시간 가까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소자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어머니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천안시가 외래 진료센터 운영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행복도시 4-2 생활권에 조성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에 연합기숙사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측이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충청권 각 기관별 평가 결과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에 대한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90점 이상 얻어 최상위인 SA 등급을 받았고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북도, 충남도가 SA 등급에 올랐습니다. 또 주민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SA 등급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충청권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감 평가 결과입니다.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이, 2021년 목표 달성 분야에선 세종시와 충남도교육청이, 주민소통 분야에선 대전시와 충북, 충남도교육청이 각각 SA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러한 결과를 종합평가했을 때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이 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세 가지 분야 평가와 종합평가 모두에서 SA 등급을 차지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평가에선 충남도 내 5개 지자체가 종합평가 결과 SA 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여기엔 아산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각 기관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및 관련 재정 현황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3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 1시간 가까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문의 전화마저 먹통이 되는데요.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소자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정전이 발생한 건 3일 저녁 6시쯤. 난방기가 꺼진 것은 물론 전화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현재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비상 상황 시 연락해야 할 의료진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지자체에 연락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로만 확인되고 있다 보니 지자체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지자체는 한전에 연락하라며 떠넘깁니다. 53498로 시작되네요. 한전 쪽으로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 없이 입소자들은 어둠 속에서 1시간 가까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또 어두워지고 또 히터가 아무래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춥고 약간 뭐 당황스러워서 놀랄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뭐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덜 불안한 게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생활치료센터 측은 정전으로 안내 방송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안내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 발생을 확인한 지 30분 만에 조치를 완료하고 안내했다며 앞으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주하는 방역팀 인원을 통해 바로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바로 연락이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천안시가 외래 진료센터 운영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모두 8곳의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확진자들은 외래 진료센터에 사전 예약한 후 검사와 처치, 수술 등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센터 운영 현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천안시 의사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4-2 생활권에 조성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에 연합기숙사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세종 공동캠퍼스 안에 연합기숙사, 일명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기숙사는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며 공동캠퍼스 부지에 약 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됩니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국유지나 공유지에 공립과 공립, 사립대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기숙사를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어머니 앞에서 무참히 살해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7살 조현진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 40분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 씨가 살고 있는 성정동의 한 원룸을 찾았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B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과 나이, 친족과의 연락 두절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했던 유가족은 과거 판례로 비춰 이 같은 형량은 예상했다면서도 경제사범 같은 경우도 40년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겐 너무 약한 형량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에는 그 강력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다른 것 없으면 일상생활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눈물도 나고.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는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취업사진과 면접 스타일링을 지원합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연 1회 사진 촬영과 스타일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희망하거나 일손 돕기를 원하는 농가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마련된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촌 일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관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반기 장학생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접수하는 장학금은 우수인재와 특기적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7가지 분야로 초중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377명에게 모두 2억 9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 장학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으로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청 하키팀이 2022 전국 춘계 남녀 하키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아산시청 하키팀은 여자 일반부에서 지난 2일 평택시청 팀을 2대 0으로 이기고 최종 3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전국 춘계 남녀 하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입단한 백이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4골을 넣어 득점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박성수 세종시 의원의 세종시 읍면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따른 대처 방안 촉구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24일 2040 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읍면지역 인구 30만 명 목표라는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과 추이로는 읍면지역 30만 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고용, 교육, 국방, 지역,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현재 인구 추세라면 2040년 주요 경제활동 인구 감소율은 17%로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소멸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경쟁력 상실,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을 초래하는 지역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초고령 사회 현상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기대수명, 건강수명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세대 간 갈등 등 사회 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소 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 비효율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인구는 세종시 출범 당시 94,776명에서 지난 6월 99,75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지역만 인구 유입의 창구가 되면서 읍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해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중 69곳이 2046년 이전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지역은 0.5 이하로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세종시 전체의 소멸 위험 지수는 1.33이지만 특히 전동면과 연동면은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읍면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집니다. 지역 쇠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적절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을 고려한 별도의 인구정책은 없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투자 대비 인구입 효과에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의 미래 문제가 아닙니다. 빨라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 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역을 초래하기 전 읍면 지역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물리적 인프라 혁신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느슨해진 검은 고추를 다시 팽팽하게 조여매는 해현 경장의 초심으로 읍면 지역 인구 유입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 시정과 교육 행정에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이태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최규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 현충사에 붉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곡교천 둔치에는 노란 수선화 물결이 일면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현충사 고택 앞 붉은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담기 위한 출사 행렬이 이어지고 고즈넉한 고택과 어우러져 한층 기품이 더해집니다. 노랗게 핀 산수유도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꽃도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팝콘 같고 예쁘지 않아요? 곡교천 둔치가 노란 물결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수선화는 상충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6,500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수선화는 모두 10만여 본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아산시가 심었습니다. 모처럼 활짝 핀 수선화를 보며 방문객들도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봄이어서 그런지 꽃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좀 많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 보고 스트레스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봄 소식. 현충사나 곡교천 둔치를 방문해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가 2027년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에 대한 충청권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카카오톡 친구 메뉴 상단 검색창에 2027 충청을 검색해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전송되는 메시지창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치위는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행복교육체험터 74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곳이 늘어난 것으로 읍면지역 27곳, 동지역 47곳 등입니다. 체험터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선정된 체험터 홍보를 비롯해 상담과 운영자 연수, 운행 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한국생활정원진흥회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대상은 조성 후 2년 이상 지난 마당이나 옥상, 베란다 등의 개인 정원을 비롯해 마을과 공동주택, 상가 등 공공정원입니다. 이 중 공공정원의 경우 시민 개방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원 등록을 안내하는 과정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아름다운 정원은 오는 10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정원 산업 박람회 등에서 전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JS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77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M정유에서 윤활유 제조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77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종합주방마트에서 사무 보조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0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